안녕하세요.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의 전문 컨설턴트 이용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아이템이 결정됐으면 어떤 자리에서 장사를 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의해야 될 점포와 또 좋은 점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의해야 될 점포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공실이 오래된 점포,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상 된 점포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의를 한다기보다 왜 지금 저 점포가 저 좋은 자리에 6개월씩이나 비어 있지? 공실이 이제 비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는 계속 흔히 얘기하는 여기는 계속 망해서 나가라는 점,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건물주 잘 만나는 것도 우리가 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나쁜 사람인가? 좀 지독한 사람인가? 아니면 월세를 매년 올리는 그런 점포인가? 하여튼 무언가 모르게 정말 좋은데 왜 선택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월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점포는 왜 비어있는지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중개를 해야 되니까 좋은 점만, 장점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반드시 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공실 점포가 6개월 이상 되면 왜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건물에 유흥시설이 있는 거예요.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우리가 왜 방송에서 많이 보는 그런 약간의 청소년들이 접근해서는 안 될 그런 유해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아무래도 창업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시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분식집을 하면 뭐 어르신들도 드시지만 아이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해시설은 그 아이가 가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그 건물은 얼씬도 하지 말아라.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좀 주목을 좀 받게 되는데요.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어쨌든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좀 피하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테이크아웃 시대잖아요. 요즘에 밀키트 창업이 또 뜨고 있기 때문에 밀키트는 직접 가서 현장에서 테이크아웃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세워 놓으셔야겠지만 가령 노상에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또 자영업자분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없는 건물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간판 달 자리가 없는 곳. 저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미 그 건물 안에 다른 점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유리한 고지의 점포를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포에 간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보이면 왜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판 달 자리가 없는 건물인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간판 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절대 여러분 살펴보실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은 중요하니까 얼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간판 달 자리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이 모자란 점포. 이것도 모르셨죠? 저는 이게 20여 년간 창업 컨설팅 하면서 저도 실수했던 부분인데요. 과거 한 20년 전에 실수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려고 점포 계약까지 했는데 전기 용량이 모자란 거예요. 왜냐면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냉동고라든지 냉장고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거기 전기가 또 많이 잡아먹는데 그 전기 용량이 건물 전체에 모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건물에 또 전압시설을 또 해놔요. 전력을 높이는 시설을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주가 안 해줍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또 용량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괜찮은데 아무튼 전기 용량이 본인이 하는 그런 아이템에 모자라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상하수도 상태가 좋지 않은 점포. 야, 진짜 뭐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군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왜 집 보러 가실 때 수도꼭지 반드시 틀어보시죠? 반드시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틀어보셔야 됩니다. 변기물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한번 내려보셔야 됩니다. 이 수압이 얼마큼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는 것처럼 상하수도도 가게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고깃집을 하는 곳들은 겨울 같은 때는 고기에 기름이 있잖아요. 하수도를 통해서 기름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배관을 또 크게 넓은 걸로 또 설치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 간의 그런 상태도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건물의 입주 점포 자영업자분들이 성향이 좀 나쁘지 않은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조금 안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옆에 가게, 위에 가게 사장님 때문에 이 가게를 내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향이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면에 그 점포의 전면에 노출이 잘 안 되는 점포, 그러니까 전면의 폭이 굉장히 짧은 점포들은 소비자들이 그 점포 앞을 훅 지나가기 때문에 전면의 점포가 짧으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의 길이가 좀 짧은 점포는 조금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좁은 점포예요. 가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건대 한번 가보셨나요? 건대 상권의 대로변을 보면 그 점포 앞에 있는 대로변의 점포 앞에 있는 곳이 도로폭이 좁아요. 그 더더군다나 거기에 노점까지 있기 때문에 그 지나다니는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점포에 좀 들어가고 싶어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뒤에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이 도로폭이 좁은 점포는 여러분들이 조금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이 있는 점포예요. 계단이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2층과 3층 올라가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1층이라도 점포에 계단이 있으면 일단 소비에 조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는 점포가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지하철역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지하철역에 출구가 있고요. 이쪽에도 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점포가 그 가운데 껴 있어요. 최악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완전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 소비자들이 이 점포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하철역에 출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유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이상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건물이 건설된 지가 30년이 넘어갔다. 슬슬 좀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일단 30년, 40년이 넘어가면 이제 재건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고민에 봉착합니다. 건물주는. 이거를 재건축을 할까? 아니야. 누군가가 내 건물의 땅을 뭐 평당 3천만 원인데 3,5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덜컥 이 건물을 팔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왜 사느냐? 재건축을 올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엔 재건축을 하면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이 넘어가면 슬슬 내가 팔 때 더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35년 됐지만 내가 팔 때는 40년이 될 수 있으면 권리금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단층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층 건물 보시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땅을 저 1층 건물로만 놀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건물을 재건축이나 이렇게 건물을 높일 계획은 없지만 언제든지 주변에서는 저 땅을 10층까지 올리면 대박이겠는데 하는 투자업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사서 다 명도 친다고 하죠. 임차인들 다 내쫓고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단층 건물들은 늘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서울의 포스코 사거리 가면은요, 사거리쯤에 단층 건물이 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반 건축물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예전에는 양도 양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에 걸렸어요. 뒤쪽에 마당을 가건물로 만들었는데 항공 촬영에 걸려서 그 관할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로 딱지를 찍어놨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벌금만 부과하는 것을 양수인 이 점포를 계약하는 사람에게 인지를 해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양도양수할 때 위반 건축물에 딱지가 찍혀 있으면 절대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위반 건축물에 걸려 있는 점포를 그냥 무조건 부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까지 했는데 이걸 허가받기 위해서 그 구청에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노라고 해요. 뭐 상상이 되겠죠? 수천만 원의 그 손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테이블을 10개를 놨었는데 5개를 줄일 수 있어요. 미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반드시 여러분 주의하시도록 하고요. 자, 화장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특히 여성분들은 그 가게에 내점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는 가게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성공의 그런 꿀팁들도 있지만 화장실 하나만 정말로 예쁘고 깨끗해도 저는 그 가게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더럽지 않은지.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뭐냐면 공동 화장실이에요. 저거는 예를 들면 내 그 층에 뭐 한 5개 점포가 있는데 내 돈을 들여서 저걸 다 고치기는 아깝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점포주들이 그거를 돈을 합심해서 모으질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거라서 공동 화장실이 더러우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 화장실이 더러운 건물인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1층이 아닌 층들은 조금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증금과 권리금이 비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발품을 찾으면 발품을 조금 많이 사용하면 충분히 좋은 점포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거의 1층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포를 팔 때 어떤 것이 유리하겠어요? 지하와 지상층, 상층부보단 1층이 훨씬 더 팔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1층이 아닌 곳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된 건물주.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점포에 못 하나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분이 5층에 살아서 매일같이 내려와서 1층에 김씨 담배꽁초 빨리 주소. 뭐 이런 갑질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물주, 그러니까 나쁜 건물주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점포 계약하실 때 들고 나가세요.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매기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후보 점포를 두고 가장 점포의 숫자, 그 결과물이 높은, 평점이 높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 창업하는데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해야 될 점포를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럼 좋은 점포는 어떤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좋은 점포에 대한 제가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건물주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의 그 만나는 결합을 저는 결혼과도 항상 비유를 하고요. 임차인과 건물주와 만나는 것도 결혼과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신중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건물주의 인성이 좋은 점포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팁만 드릴까요? 너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건물주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에요. 임대차 계약서가 한 장이다. 굉장히 좋은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50장이에요. 나쁘다고 하면 표현하면 좀 섭섭해 하실 테니까 굉장히 좋은 확률은 적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차 계약서가 많다는 건 법률과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법률과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은 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쫓아낼 때 법으로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고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공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가면 공증을 하게 되는데 이 공증을 하면 그 조항이 있을 거예요. 50페이지 안에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명도칠 수 있는 조건을 다 답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냥 무조건 오늘 밤 짐 싸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쫓지 못할 수 있도록 명도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달은 버티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건물주와 화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증하는 정확한 용어는
재소전 화해조서예요. 이 재소전 화해조서, 모든 제자의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는 화해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조서죠. 재소전 화해조서를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써버립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항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건물주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명도 소송의 절차 없이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요령 중에선 이 공증을 하지 않고, 공증 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 되도록이면 적은 거, 그리고 거기에 조건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도 굉장히 적은 거, 혹은 없거나, 이런 분이 건물주의 인성이, 우리는 자영업자는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 공간에 활용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때요? 실내 들어가서 꽉 막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 나누는 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깥에 테라스가 있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힙지로라고 하는 을지로라든지 뭐 전주의 어떤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원칙은 무조건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음식을 즐길 수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아마 풀어주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 공간이 있는 곳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앞 공간이 있는 공간은 소비자의 나중에 내가 이 가게를 팔 때 선택을 받기 굉장히 좋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앞 공간이 있는 치킨집에서 맥주랑,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면, 아까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의 그 길이가 조금 넓은 것, 저희가 2칸 이상의 되는 점포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2칸이라는 것은, 한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양받을 때 보면 그걸 한 칸이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 기둥이 좀 없으면 어쨌든 한 3.5m 정도를 저희가 한 칸이라고 하는데요. 2칸이면 7m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훤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면 2칸의 점포를 찾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폭이 넓은 점포, 그리고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점포죠. 그러나 뭐 그만큼 월세와 권리금이 높으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이 많은 게 안전한 건물이에요? 아니면 보증금을 적게 거는 게 안전한 건물이에요? 이게 좀 갈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보증금이 많은 곳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건물주가 돈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목돈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임차인이 권리금 많이 받아갈까봐 또 배 아프신 분이 있어요. 또 이 영상 보시는 건물주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선 나중에 가게를 팔 때 불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 1억짜리가 있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월세는 동일합니다. 아니면 월세가 1,000만 원이 살짝 높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뭘 받죠? 권리금을 받습니다. 1억짜리의 권리금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1,000만 원짜리 권리금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예비 창업자는 총 재산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이 낮은 곳이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나중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계약을 한 계약기간까지 올인하면서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보증금에서 깔 수밖에 없어요.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건물주 입장에선 1,000만 원, 2,000만 원 벌써 까였으면 김씨, 이씨 그냥 나가, 이러면 오히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높은 건 결코 임차인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햇볕이 잘 들어오는 점포가 좋습니다. 늘 그늘진 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없는 점포, 같은 건물 안에 공실이 있다는 건 이 건물주가 좀 악독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동일 선상의 건물보다 월세가 높거나,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어있는 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공실이 없는 건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권에 갔을 때, 이 상권력을 보는 기준, 공실이 많네? 공실이
없네? 이거 가지고도 상권력을 판단합니다. 어떤 상권을 선택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시간에 제약이 없는 점포. 어떤 건물주는 우리 점포는 10시까지밖에 못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매출을 올리는데 제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시간에 제약이 없는 점포.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건물의 임차인들이 선한 점포, 서로 같이 인사하고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건물은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겠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이 있는 점포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점포에 내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편의점이 옆에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으면 훨씬 유리한 점포입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점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창업 컨설팅을 20년 이상 하면서 이 카페에 대한 창업자가 가장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페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영이 쉽다라는 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20대 창업자도 60, 70대 창업자분도 이 카페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페 아이템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동네에서 잘 되는 상권이 있고 이 카페가 또 어떤 오피스가에서는 잘 되는 건 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권마다 브랜드가 잘 먹히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잘 먹히는 상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1,000원짜리, 900원짜리, 1,500원짜리 카페들이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카페들이 오피스가에서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가에서는 점심에 반짝이에요. 요즘에 저녁에 그냥 집에 가서 밥 먹는 분들 많아지고 술 먹는 분 집에 가서 술 드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저녁 매출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다가 1,000원짜리 대의 그런 카페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요 저가 커피 전문점들은 또 주택가에선 잘 먹힙니다. 왜냐면 이 오피스가 같은 데는 특히나 이제 연봉이 높은 오피스가는 아메리카노 3,000원, 4,000원대, 특히 스타벅스라든지 뭐 커피빈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 꼭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이 브랜드가 어떤 상권에 맞을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브랜드가 튼실한지 부실한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요즘에 저도 발견한 건데요. 어떤 모 프랜차이즈는 예를 들면 뭐 이번 달에 가맹점을 몇 개를 오픈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픈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매출이 얼마큼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또 심지어 프랜차이즈 탑 몇십위 해서 자기네가 1등으로 거짓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떠돌게 하더라고요. 그냥 이 한 가지만 봐도 그 프랜차이즈는 올바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고 튼실한 본사 카페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카페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 이용구와 함께한 IFS 창업에 대한 Q&A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매주 진행되는 유명하고 유능한 창업 전문가들의 이런 Q&A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창업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꿀팁들도 단단히 챙기실 바라겠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사전 등록하시고 박람회에서 뵙겠습니다.